안녕하세요. 저는 뉴미디어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녀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곤충의 감각세포부터 유기적인 기기 모델의 예술 표현 연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작된 10개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며, 이 작품들은 강연 주제 내용과 함께 궁극적으로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제작되었습니다. 기술 매체가 인간에게 도구로서 물질적 풍요와 편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물질과 정신, 기계와 인간, 자연과 인간 등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양분화되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혼종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고하도록 합니다. 물질과 정신, 인간이 아닌 것과 인간, 기계와 자연 등의 개념들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인 기기 모델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 기기 모델을 곤충의 감각기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영감을 곤충의 감각기에서 얻었는지 이해를 돕고자 작업 노트에서 발췌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곤충의 감각기는 모낭의 형태를 띈다. 2년 전 디지털적인 시스템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유기적이면서 기본적인 세포 형태의 모델을 찾고 있었다. 나는 산책을 좋아한다. 가을 밤에 산책을 하던 도중 풀벌레 소리가 컴퓨터의 작동 소리와 유사하는 것을 느끼고 그 소리가 곤충의 감각세포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곤충의 감각세포는 생식세포가 아니었던 것과 하나의 감각기관 같은 기관이 아닌 단순한 형태였기에 내가 그리던 모델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세포처럼 단순한 근원적 형태가 보다 증식이 쉽고 변형 또는 합체되기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곤충의 감각 수용기는 외부에 반응하는 신경세포이며 신호를 뉴런으로 전달하여 신체의 여러 반응을 유도하였다. 곤충들에게 통신 목적과 위험, 짝짓기, 먹이 등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다. 세포처럼 단순한 이동, 변형, 그리고 모듈화가 되기 쉬운 형태로 디지털 유기체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밑바탕에는 들레즈의 1000개의 고원에서의 리좀 개념이 있다. 리좀은 구근과 덩이 줄기로 나무들, 뿌리들, 겹뿌리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연속적인 조직 내에서 서로 연결 접속하고 있는 뉴런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런들이 다양한 수만 가지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리좀도 서로 연결 접속되며 이러한 과정에 다질적인 실제성, 다양성이 생깁니다. 뿌리줄기는 수직 체계가 아니라 수평 체계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거나 중심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무는 혈통관계 affiliation이지만 리좀은 결연관계 alliance입니다. 이 리좀의 수평적 시스템, 다양성, 지속적인 피드백과 진화 개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기적인 기기 모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디지털 유기체 모델로서 채머 앤 스컬 유기적인 소프트웨어 작품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외부의 환경 변화를 수집하고 이를 근육과 기관에 전달하여 소리를 만들어내는 곤충의 감각기와 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하며 다른 상황, 환경에 따라 그 사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기체의 움직임은 생로병사와 같이 생성, 팽창, 쇠퇴, 소멸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겨울산의 바람에 떨리는 나뭇가지, 작은 빗방울,
아침의 따뜻한 기온에 변화무쌍한 물의 표면 등의 자연현상과 여동생의 생물학 전공서적 등은 저의 작품에 많은 모티브를 주었습니다. 하우스 작품은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은 자연과 생물학적 이야기에 모티브를 얻어 창작된 작품입니다. 하우스는 디지털 감각기를 생성하고 배양하는 곳으로 유기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 공간을 나타낸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스스로 그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자연을 닮았으며 하나의 기계 자연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이상이자 기술, 기계의 이상입니다. 하우스 작품의 정보 시스템은 자연과 인공, 생명의 구분이 없어지는 최첨단의 인공이자 또 다른 자연입니다. 이 반구 안에는 액체화된 스크린과 신경유도 매체, 그리고 정보 신경세포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과학적, 생물학적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자연에서 차용한 것들입니다. 신경유도는 자궁에서 배아가 세포 분열 시 척추가 생성되기 전 단계로 장기, 기관이 생성되도록 돕는 신호입니다. 액체화된 스크린은 호수의 수면을 보고 생각한 것으로 가장 고도화되고 아름다운 스크린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디지털 수조 안의 유기체는 주변 전자파에 따라 그 움직임과 색상이 변화하는 5개의 디지털 유기체들의 영상입니다. 디지털 수조 안의 플랑크톤 로봇은 전시 공간 안을 돌아다니면서 전자파를 감지하고 전자파 세기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여 무선통신을 통해 디지털 유기체에게 이를 보냅니다. 영상에서는 채집된 주변의 전자파 데이터에 따라 디지털 유기체의 성장 속도와 색상이 변하며 또한 유기체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이 작품은 농경시대의 풍수지리설에서 언급되는 자연에서의 기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만연한 또 다른 기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자파를 통해 자라나는 유기체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유기체의 패턴 색상과 질감은 화려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려한 패턴과 함께 독을 가진 버섯처럼 기술 매체의 야누스적인 면을 표현하였습니다. 유기적인 블록 모듈 작품은 디지털 감각기를 바탕으로 인간과 기계, 단백질과 실리콘의 통합, 투입되는 보철, 유비쿼터스 등의 보철 생태성과 환경 등을 상상의 이미지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마크 로스코의 도움으로 살아있음 작품은 마크 로스코의 생면 추상 작품을 디지털 유기체를 통해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디지털 유기체, 그 회로 덩어리 너머 은밀하게 희망, 절망, 외로움 같은 감정들을 감지하고 색을 통해 열망하는 숭고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작업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구현된 실사 이미지, 영상 위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노비츠의 뉴미디어 언어에서 실사 이미지를 미래의 이미지의 재현으로 보는 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3차원 애니메이션에서 인간의 모습이 피부 느낌이 없고 너무 유연하며 너무 움찔거리는 것을 보고 우리의 몸이라는 진짜를 비사실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게 모사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기하학으로 환원되니 세계, 기하학적 모델에 의한 효과적 재현이다. 현실의 기반이 되는 세계에 나타날 사이보그의 몸에 대한 완벽한 재현이다. 합성 이미지는 미래를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달리 말하자면 전통적 사진은 항상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는 반면 합성 사진을 미래의 사건을 가리킨다. 원, 서클 작업은 일과 영 여성과 남성, 음과 양 같은 두 개의 반대적인 요소가 한 쌍으로 춤을 추듯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 작업을 바탕으로 신성한 돔을 제작하였습니다. 신성한 돔은 우주와 하늘을 상징하는 건축물인 돔의 형태를 한 하드웨어와 그 가운데 있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유기체적 소프트웨어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음과 양 그리고 여와 남과 같이 한 쌍의 모듈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다라처럼 춤을 추듯 계속 움직이는 한 쌍의 유기적인 시스템은 근원적이고 영속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며 여기서 생성되는 공간은 아마 우주적, 근원적, 정신적인 공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의 해탈이라는 작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계 해탈은 장자의 소유요편의 붕세의 일화를 차용하여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우선 이 붕세의 일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은 곤이다. 곤의 둘레의 치수는 몇 천 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것은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이다. 붕이 등은 몇 천리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켰다. 붕이 가슴에 바람을 가득 넣고 날 때 그의 양 날개는 하늘에 걸린 구름 같았다. 그 새는 바다가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여행하려고 마음 먹었다. 메추라기가 대붕이 나는 것을 비웃으며 말했다. 저놈은 어디 가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뛰어서 위로 날며 숲풀 사이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퍼덕거린다. 그것이 우리가 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인데 그는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기술의 진보는 과연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헛된 꿈, 욕망인가, 아님 또 다른 차원의 진화인가를 질문해 보았던 작업입니다. 2010년 대한공감 반디 김만석 평론가는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기술의 발달은 물질적 풍요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에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기술은 이제 도구로서 인간 사회에 작용하기보다는 살아있는 개체로서 인간과 기계와의 경계를 넘어선다. 장자의 소유편에서 곰과 대붕의 일화를 재구성한 이 작업은 일스가 붕세가 되어 날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며 진보를 넘어서 진화의 과정을 거칠 기술의 발달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되려 기술적 진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픈 인간의 욕망으로도 익혀져 필연적으로 인간의 리모델링, 이 이상을 가져 올 기술적 진보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 감정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이상으로 곤충 감각에서부터 유기적인 기기 시스템의 예술적 표현 연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